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뉴스조차도 크게 볼 시간도 없고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럴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으시는 거죠. 영상 화면도 좀 귀찮아서 잘 안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소리만 그냥 누워서 딱 들으시면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 목표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경제 흐름을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왜 올랐을까요? 일단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수혜를 동시에 입을 수 있는, 지금 그림에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인터넷, 게임, 바이오,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주면서 주식시장을 견인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림을 안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 속한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올해 초에 코로나로 증시가 급락을 했죠. 폭락 전에가 전 고점을 찍었는데 정말 이 전 고점을 가뿐하게 넘어서고 그 전 고점보다도 2배 이상 더 많이 오른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뉴스나 신문 가끔 보시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래서 앞글자만 따서 BBIG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건 조금 웃긴 얘기긴 한데요. 이 BBIG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 거래소에서 K뉴딜 지수에서 나온 거예요. 정부가 지난 9월 3일에 그린 뉴딜 펀드 육성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린 뉴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활성화시키겠다 9월 3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걸 위해서 9월 7일에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있죠. 여기서 BBIG K뉴딜 지수 이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여기에서 이 12종목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지수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지수가 나왔고, 민간 뉴딜 펀드 아니면 민간 뉴딜 ETF 이런 것 등에서 이걸 벤치마크로 쓰든지 아니면 여기에 투자를 해서 활용해라 이렇게 만들어진 지수가 바로 BBIG K뉴딜 지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림에서와 같이 9월 7일에 K뉴딜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때가 거의 최고점이었어요. 그때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져 내리고 있다는 거죠. 정부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상에서도 그린 뉴딜에 정부 자금이 160조나 투자가 되니까, 그리고 또 거래소에서 선정한 종목들 아니냐, 그러니까 해당 지수에 속한 이 종목들 12종목들씩 투자를 하면 돈을 크게 번다, 주가가 오를 것이다,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주가는 더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딱 봐도 누가 봐도 굉장히 고평가 구간에 속한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지금 잡아봐야 상투 잡고 호구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때 바로 영상을 찍었죠. 괜히 K뉴딜 지수에 속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거래소에 있는 이 종목들 지금 투자해봐야 상투 잡고 호구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만약에 공부를 좀 하고 잘 아는 확신 있는 이런 개별 종목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지수를 그냥 산다 하고 해당 종목들을 뭉태기로 매수하지 마라, 고평가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그림과 같이 BBIG 종목, 그러니까 K뉴딜 지수에 속한 이 종목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소에서도 좀 잘못한 거는 약간 있죠. 정부가 160조가 투자하는 이 종목과 거래소가 선정한 K뉴딜 지수 이 종목들 절대 무관하니까 투자에 유의해라, 대문짝만하게 좀 알렸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4차 산업혁명에도 포함이 되고 언택트처럼 이렇게 한 시대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주도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주도주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주도주가 꺾일 때 그때 조정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주식시장의 주도주들은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요, 고평가 구간이 항상 나타납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가, 곧 조정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둘씩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 혼자만의 생각인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오르는 이런 시기에 나 혼자만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사죠. 그러면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안 산 거를 굉장히 후회하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피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경제 지표를 우리가 참고하면 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지수에는 V코스피라는 이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V코스피 지수가 뭐냐면은 코스피 200 이거의 옵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을 복잡하게 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특징만 알아두면 되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여드리는 푸른색이 바로 V코스피 지수라는 거예요. 이게 급등해서 올라가는 시점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공포에 질린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런 시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반대로 V코스피 지수가 이제 하락해 있는 시점은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도하는 사람보다 매수하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도 낮고 그러니까 상승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많은 이런 구간입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와 거의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냐, 이게 평가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 요번에 2020년 초에 코로나 침체 구간에 V코스피 지수가 진짜 엄청나게 급등하는 걸 지금 그림으로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코스피가 눌리는 구간마다 보시면 역시 V코스피 지수가 쭉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아, 빅스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뭔가 불안해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문제가 바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림에 V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역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계속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의 8월과 9월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V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에 코스피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꽤 많이 관찰되고 있죠. 이 말이 뭘까요?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느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주도주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고평가됐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서 좋기는 한데 이거 너무 고평가돼서 조정이 오지 않을까, 큰손이 팔면 주가가 너무 떨어질 텐데, 이게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오히려 V코스피 지수가 함께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이 나타난 후에는 주식시장의 단기 조정을 겪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뭔가 주가가 너무 올라서 고평가다, 그러니까 주가가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뭔가 계속 불안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걸 이 V코스피 지수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미래에 대한 예측 부분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표를 하나 더 보고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좀 자주 모니터링 해드리는 CT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경제가 별로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사람들,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대치보다 확실히 더 높게 나오는 이 지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Ct그룹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높게 오릅니다. 그래서 이 CT 서프라이즈 이코노믹 인덱스가 올라가면 우리의 예상치, 그러니까 심리보다 실물 경제 지표가 더 좋게 발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CT 서프라이즈 이코노믹 인덱스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요. 지금 경제 당연히 좋은데 지표도 잘 나오겠지 했는데 실물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잘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지표가 하락하면 실물 경제 지표는 우리의 기대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래서 증시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림처럼 최근에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실물 경제 지표는 그에 못 따라오니까 CT 서프라이즈 이코노믹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가 굉장히 앞서 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시장도 생각보다 많이 앞서 나갈 수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럼 앞서 보여드린 V코스피 지수 그리고 CT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이 두 가지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만 가지고, 오늘 주제니까요, 이걸 가지고 시장의 미래 예상치를 한번 알아보면요,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주도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다소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를 끌어올린 모멘텀이 바로 코로나 침체 이후에 경기 회복이 굉장히 잘 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끌어올랐고요. 그동안은 실물 경제 지표도 거의 기대만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실물 경제 지표가 물론 개선은 되고 있지만 우리 투자 심리,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기대감보다 조금 낮게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 주도주들이 다소 고평가되었다고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증시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근데 물론 미 연준이 지금 저금리를 거의 한 2년 이상 유지를 하고 증시가 떨어지면 돈 풀기를 지속하겠다, 이런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코로나 침체, 올해 3월에 침체처럼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하지만 조정 구간은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다수 투자자가 다소 고평가라고 느끼는 이런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의 이런 주도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변동성, 그러니까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건 좀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가 하락하고 나니까 이런 소리를 하냐, 미리 이런 말을 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혹시나 그런 분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면 바로 영상들을 역주행해서 보시면
8월 중순부터 주식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래서 현금이나 채권형 자산을 확대해야 된다. 이건 뭐 영상마다 한두 번 말씀드려온 게 아닙니다. 지금 조정이 오니까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미리 말씀을 드렸다는 거, 이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이 이렇다는 거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을 위해서 경제 상황 그리고 주식시장 상황을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